여러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나라 싸움 구경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안방까지 영향을 미칠 거대한 경제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향해 관세 100%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트럼프가 또 성격이 불같아서 저러는구나. 그냥 협상하려고 겁주는 거겠지.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관세 100%라는 숫자 뒤에는 지난 30년간 유지되어 온 북미 경제 블록, 즉 USMCA라는 거대한 요새가 무너지는 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날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방송에 나와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뱉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랑 FTA를 맺는다면 100% 관세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를 향해서 총리라는 호칭 대신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한 나라의 정상을 자기네 나라 지방관 취급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유치한 말싸움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일 뿐이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도대체 캐나다가 무엇을 했길래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극대노를 하는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중순에 있었던 캐나다와 중국의 빅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나 아주 충격적인 합의를 하고 돌아왔었죠. 내용이 무엇이냐면 캐나다가 그동안 미국이랑 발맞춰서 중국산 전기차에 때리던 관세 100%를 사실상 없애주기로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간 49,000대까지는 관세를 6.1%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100%에서 6.1%라니요. 이건 세금을 깎아준 게 아니라 대문을 활짝 열어준 겁니다. 3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를 산다고 쳐봅시다. 미국으로 가져가면 관세 때문에 6천만 원이 돼서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런데 똑같은 차가 캐나다 국경만 넘으면 3,2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미친 듯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캐나다는 왜 이런 위험한 도박을 했을까요? 바로 캐나다 서부 농민들의 표심 때문입니다. 중국이 캐나다산 카놀라, 그러니까 유채씨에 붙이던 보복 관세를 84%에서 15%로 확 깎아줬거든요. 돈으로 환산하면 캐나다 농민들한테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짜리 수출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결국 마크 카니 총리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미래를 내주고 당장 먹고 살 농산물 판로를 바꾼 셈이죠. 이걸 두고 마크 카니 총리는 있어 보이게 전략적 재조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미국한테만 70% 넘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중국이랑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보험을 들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이건 보험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을 낸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미국이 왜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이유는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퍼부어서 원가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덤핑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밑지고 파는 것이죠. 왜 밑지고 팔까요? 시장을 먼저 장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국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싸게 팔면 미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이 안 돼서 문을 닫습니다. 경쟁자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중국이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관세라는 방어막을 쳤는데 캐나다라는 뒷문이 열린 겁니다. 트럼프가 사용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적항입니다. 중국 물건을 캐나다에 먼저 내려놓고 거기서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우회 통로라는 뜻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USMCA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캐나다에서 만든 물건은 미국에 거의 무관세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부품을 만들어서 캐나다로 보냅니다. 캐나다에서 조립해서 메이드 인 캐나다 딱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USMCA 혜택을 받아서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합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100% 관세를 매겨봤자 캐나다를 거치면 관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폭발한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국경을 6번 넘는다라고 말이죠.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부품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여러 번 오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캐나다에 중국 부품이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미국 공장 안으로까지 스며듭니다.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중국 공급망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베센트가 캐나다가 중국의 구멍이 되면 안 된다고 한 게 바로 이 맥락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8년 트럼프 일기 때도 캐나다산 철강에 국가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때는 결국 캐나다가 철강 쿼터제를 수용하면서 봉합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철강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더 큰 변수가 걸려 있어서 타협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봐야 할 게 지정학적 안보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덴마크 땅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냥 땅 욕심이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미군의 핵심 기지인 툴레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으로 미사일을 쏘면 제일 먼저 탐지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에 골든이라고 부르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 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거기를 통제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캐나다가 여기서 자꾸 딴지를 겁니다. 북극해는 우리 바다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다. 하면서 미국의 계획에 반대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마크 카니 총리가 중국 가서 시진핑 주석이랑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중국과 시각이 일치한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을 방해하기 위해 적국인 중국과 손을 잡은 꼴이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카니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면서 너네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주일 뿐이야. 까불지 마. 라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타 현상이 캐나다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반 트럼프 연대의 확산입니다.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괴롭히는 나라들이 뭉쳐서 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가 딱 그 짓을 하고 있죠. 카니 총리가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아주 도발적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강압에 맞서 중견국들이 뭉쳐야 한다라고 말이죠. 미국이라고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봐도 트럼프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른다는 말까지 하면서 미국 말고 다른 친구들을 찾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영국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가 1월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이게 무려 8년 만에 가는 겁니다. 가서 시진핑 만나고 경제협력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생사를 함께한 혈맹인데 트럼프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도미노처럼 보입니다. 캐나다가 시작하고 영국이 따라가고 그 다음은 유럽이나 호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쳐놓은 대중 봉쇄망이 동맹국들의 이탈로 너덜너덜해질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를 본보기로 아주 잔혹하게 밟아놔야 다른 나라들이 딴 마음을 못 먹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의 혈맹이라던 캐나다와 영국이 갑자기 중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3일에 공개된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를 뜯어보면 충격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은 억제에 있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제한적 지원만 제공한다. 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 나라는 너희 돈으로 지켜라. 미국은 뒤에서 도와만 줄게. 라는 선언을 공식 문서로 박아버린 겁니다. 예전처럼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다 막아주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캐나다나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안보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나오니까 미국한테 맹목적으로 충성할 이유가 줄어드는 겁니다. 안보도 각자 노생이면 경제도 각자 노생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해도 중국 시장을 다시 열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반대로 중국은 이 틈을 아주 잘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의 작년 무역 통계를 보면 소름 돋는 숫자가 나옵니다. 2025년 중국 무역 흑자가 무려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대치지요. 그런데 대미 수출은 20%나 줄었습니다. 미국이 막은 만큼 다른 나라의 물건을 팔아서 다 메꾸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없는 세상에서도 돈을 벌 준비를 끝냈고 이제 미국의 핵심 파트너들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온타리오나 퀘벡 같은 캐나다 지역에 우리 배터리 공장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이 수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죠. 왜 거기 지었을까요? 캐나다에서 만들면 미국에 무관세로 팔 수 있다는
USMCA 혜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캐나다산 물건에 100% 관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장들은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에 보낼 때마다 가격이 2배가 된다면 어떤 자동차 회사가 그 배터리를 쓰겠습니까? 이건 우리 기업들에게도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타협입니다. 캐나다 경제는 미국 의존도가 75%입니다. 미국이 문 닫으면 캐나다는 즉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크 카니 총리가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전기차 쿼러 줄일게. 대신 우리 관세는 때리지 마. 라고 굴욕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캐나다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계획은 완전히 꼬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미 공급망의 붕괴입니다. 트럼프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진짜로 관세를 때리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북미 자동차 산업은 마비가 되고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회사들도 공장을 멈춰야 합니다. 다 같이 죽자는 시나리오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판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 서비스 섹터입니다. 캐나다 원유에 의존하는 구조가 웨스크로 부각됐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 땅에서 더 많이 석유를 파낼 겁니다. 슐럼버거나 베이커 휴즈 같은 유전 서비스 회사들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는 미국 방산입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이 너희 돈으로 지켜라 라고 했으니 동맹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방비를 늘려야 합니다. 무기는 결국 미국 눈치 보느라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록히드 마틴이나 RTX 같은 방산 대장주들은 트럼프가 동맹을 괴롭힐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역설적으로 테슬라입니다. 공급망 혼란으로 경쟁자들이 허덕일 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이 만든 요새에 캐나다가 구멍을 냈고 트럼프는 그 구멍을 막기 위해 요새 전체를 부술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중국은 미국의 동맹들을 하나둘씩 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역을 볼 때 단순히 이익만 보면 안 됩니다. 안보와 동맹이 어떻게 깨지고 다시 붙는지를 봐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은 자유무역의 시대가 아니라 안보무역의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한 경제 뉴스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